설명 나와 있구나. 치우.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중에서도 행궁입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서 물밀듯이 서울로 쳐들어왔을 적에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던 인조는 황급히 풍성을 나와가지고 강화도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벌써 강화 가는 길이 다 끊겨버리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곳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50여일을 항전다운 항전조차 못하다가 결국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 왼편이 왕의 침전이 있던 곳이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곳은 당시 그 왕을 벌하지하던 궁녀들이 거처하던 별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답답해하는 때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외손주를 데리고 야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손주 무려다 잠깐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백주기행 시청자 여러분. 여기 계신 최학 교수님의 손자 문예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중국 술에 대해 다양한 상식과 역사를 가르쳐주시는 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중국 백주기행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시키지도 않았고 했습니다. 미안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오늘 처음 백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약간의 씁쓸한 감정은 없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 백주, 즉 정유주는 동양권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던 민족은 바로 몽고족이었습니다. 원나라 시절이었죠. 그 몽고족의 정유주 기술이 중국 본토 한족들한테 이어지고 다른 한쪽 루트는 만주로 이어집니다. 그 만주족이 바로 금나라 그리고 청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만주족에서 우리 고려 쪽으로 원나라에서 고려 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주가 되겠습니다. 이 치욕과 우리 역사상 가장 굴종적이었던 한 시대의 현장인 이곳에서 중국 백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꽤나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씁쓸한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은 술은 이제 어느 국가의 특정 국가와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씁쓸한 감정을 갖고 중국 백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술은 낭야대라는 술입니다. 낭야대. 제가 오늘도 작은 병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낭야대 소병이라고 합니다. 이 낭야대 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왕이 아주 빈번한 청도입니다. 칭다오, 산동에. 우리 산동 칭다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맥주죠. 칭다오 맥주입니다. 청도가 왜 맥주가 발전됐느냐? 그건 전부 다 독일 때문이죠. 1864년에 독일이 이 칭다오 지역을 조차해가지고 항구와 철도 사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 그 권리를 일본한테 떠넘겨주죠. 그 기간에 독일인들이 거기 많이 거주하면서 독일의 맥주 생산 기술들을 그대로 그 전통대로 칭다오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칭다오가 맥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칭다오는 맥주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백주 또한 소문난 백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낭야대라는 칭다오 백주입니다. 이 낭야대가 어디쯤 있느냐 하면은요, 청도의 그 본도시, 큰 도시가 있죠. 거기에서 남쪽으로 차로 1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바다를 건너가는 큰 대교가 있죠. 그 대교를 타 넘어가서 남쪽 바닷가로 가야 이 낭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강가에 산이 하나 있고 그 높은 대를 낭야대라고 합니다. 지금 낭야대 유적들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낭야대 술을 한잔 해보고 수어장대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흔히들 그러죠. 우리 조선왕조 역대 임금 중에서 백성한테 가장 해를 끼친 임금이 누굴까? 1번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인조 임금일 겁니다. 그 모험을 생각하면서 한잔 해보죠. 예. 술병이 뭘로 보이시는지요? 뭐 형태가. 예. 자세히 보세요. 배입니다. 범선. 왜 낭야대 술병이 배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진시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장소를 옮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한가? 아직 6월이 다 가지 않았는데 철없는 코스모스들이 여기서 저기서 피고 있습니다. 얘기를 이어갈까요? 진시황이 육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이전이었죠. 천하를 얻은 황제는 자기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자기 눈으로 또 제 걸음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승려를 떠나는데 그것이 진시황 생애에 총 5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 행차를 할 때마다 문무백관이 다 따라가고 몇만의 대군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진시황이 승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즉, 그 당시에 진나라의 수도는 지금의 시안 그 근처였죠. 수도에 발전된 문화와 문물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이보다 자연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즉 황제의 이동은 문명의 이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시안 지역은 내륙 깊숙한 곳입니다. 바다를 볼 수가 없죠. 때문에 진시황도 아마 동쪽으로 순료를 떠나서 이 낭야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평생에 바다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낭야에 도착해서 바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해 곧 황해 그 바다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본 황제는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하여 그 낭야에다가 새로 거대한 정각을 짓고 또 내륙에서 3,000가호나 주민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낭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낭야 지역은 이전에는 월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월나라,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잘 쓰는 뭐 5월, 동주,
와신상담 그 말의 주인공이 바로 월나라의 왕 구천이죠. 오나라의 임금 부차한테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10여 년을 견딘 뒤에 마침내 와신상담 복수를 하고 오나라를 멸망시키죠. 그 월나라 왕 구천이 도읍을 정했던 곳이 바로 이 낭야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 낭야에서 나오는 술이 바로 요 낭야대주라 그랬습니다. 배 모양이라고 했죠. 요 앞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1번 풍순이라고요. 한 척의 돛담배입니다. 풍순, 바람이 순조롭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이 돼요. 먼 길 떠나는 사람한테 1번 풍순하라고요. 길 잘 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생전에 이 낭야의 5번 전국 주유 중에서 3차례나 진시황은 여기 낭야까지 오는 겁니다. 그만큼 정이 들었던 곳이겠죠. 그 당시 이 낭야에는 한 빼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복, 흔히 또 서불이라고도 하죠. 방사, 술사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신선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서복이었습니다. 서복은 낭야 출신이에요. 그 윗대 집안 대대로 월왕 구천을 모셨던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고급 관리를 지내면서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술을 빚어왔어요. 서복의 집안에서 술을 빚은 역사가 250년이나 되었습니다. 서복은요, 남다른 로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낭야에 오자 그는 평소에 꿈었던 야망을 드러냅니다. 즉 황제는 이 거대한 영토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죽고 싶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연장하고 아니면은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가 진시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황제에게 서복이 다가갑니다. 제가 그 선약을, 신선들이 먹는 그 약을, 신비로운 약을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 집안에서 만들었던 술을 대접합니다. 그 술이 낭야홍이라는 술입니다. 황제는 그 술 맛을 보고 서복의 말을 더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복이가 주문한 대로 모든 걸 갖춰주도록 명령합니다. 동남동녀 3천, 어린 여자아이 남자아이 3천을 구해갖고 배를 태우게 하고, 또 천하의 유명한 기술자들, 요새 같으면 전문 엔지니어들까지 다 분야별로 구해와서 배에 태우고, 그 다음 곡식의 씨앗들을 다 배에 싣도록 합니다. 대대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복은 바다로 출항을 하는데, 서복이가 황제의 명을 받고 동해의 신성산을 찾아서 출발한 곳이 바로 이 낭야대였습니다. 이제 이 술 모양이 배 모양인 것이 이해가 되시겠죠. 서복이가 요구한 그 3가지,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의미심장하죠. 어린 남녀들 3,000명, 분야별 기술자들, 씨앗들, 이것만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죠. 즉 나는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 어떤 땅에 가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 로망이 서복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 선약을 구해오겠다는 말에 홀려가지고 서복의 이 숨은 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뭐 여담입니다만은 서복이 그 후로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통하게 되죠. 그래서 거제도, 해금강에도, 부산에도 그가 지내갔다는 글자들이 씌어 있고, 제주도의 서귀포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죠. 서귀포, 한국 이름부터가 서복이가 돌아간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대만에도, 일본에도 이런 서복의 흔적들은 잔뜩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가 다다른 곳은 아마 일본 같아요. 지금 일본의 사가현이나 와카야마현에는 뭐 대대적으로 서복의 공원도 꾸며놓고 서복의 무덤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서복의 집안에서 이어져 오던 그 낭야홍의 양조 비법과 기술들이 그 이후로 낭야시대에 계속 전승되고 하다가 오늘날 칭따오 백주 낭야대 수레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이 술회사의 주장이고 자랑입니다. 칭따오라 그랬죠. 이 술이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그 전에 한 잔 먹어보고 할까요? 목도 마르고 하니까. 자, 일부러 오늘은 진시황 이야기 한다고 해서 술잔도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 술잔 그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런 술잔이죠. 재밌습니다. 독해요. 53도. 팍! 처음에 강렬하게 옵니다. 이 술도. 드디어 이제 그 술방울들이, 독한 술방울들이 위벽까지 어느새 내려가가지고 작업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칭따오는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건물들이며 거리며 서구풍입니다. 이국적인 도시예요. 때문에 칭따오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리켜요. 하나는 대단히 온화하다. 칭따오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남을 배척하지 않고 다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또 독한 말을 절대 안 한다. 미소를 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편에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랑과 오만이 또 있다고 해요. 나는 칭따오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랑. 나는 다른 중국의 여타 도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자부심 같은 것이 칭따오인들한테 있다고 해요. 이 술회사에서는 그러한 온화하고 긍지심이 강한 그리고 유행을 잘 받아들이는 칭따오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끔 술을 만들어냈어요. 중국에서 가장 낮은 도수 백주라고 하면 30도입니다. 그 30도 백주를 1980년대에 최초로 생산해낸 회사가 바로 이 낭야대 술회사입니다. 온화한 칭따오 시민들한테 딱 어울리는 아주 부드러운 약한 술이었죠. 한편으로 오만하고 긍지심이 높다 그랬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또 중국에서 가장 높은 도수의 술, 즉 낭야대 원주 70도짜리를 만들어 갖고 성공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70도 원주, 그건 보통 다 이런 작은 병에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이 병이 128ml인데 원주는 대부분 110ml 병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술을 누가 마실까 했는데
와, 자기 뻐기기를 좋아하는 또 칭다오 시민들이 70도 술도 거침없이 마시더라는 겁니다. 칭다오를 대표하는 낭야대술. 이 낭야대술은 농향형입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움과 강렬함, 도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렬하게 자극감이 오고 먹는 김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또 이 술도 빠른 속도로 단맛을 풍기면서 고유의 자기 향을 풍겨줍니다. 이 술의 가격은 현재 38도 소백청 같은 경우에 우리 돈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에 하고 현지에서, 그리고 방금 얘기한 70도 원주 110ml 짜리가 값은 비싸요. 35,000원 가량 합니다. 요 작은 병이. 그리고 가장 비싼 낭야대 중화가 우리 돈 한 15만원 가량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역병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우리의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칭다오, 그 중에서도 낭야대. 해가 뜨면 1000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해가 지면 10,000개의 등이 켜진다라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칭다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큰 거리 옆에서도 맥주를 마시며 백주를 마시며, 그리고 가전 해산물을 싸게 또 술안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칭다오였죠. 높은 산 라오산도 거기 바로 근방에 있고 볼 것이 참 많은 도시가 바로 칭다오입니다. 거기서 혹여 이 낭야대 백주를 만나서 한잔 하실 적에는 진시황의 헛된 꿈과 서불의 그 로망까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낭야대의 흥에 젖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